안녕하십니까. 매일 아침 조간신문의 주요 기사를 딱딱 풀어서 해석해 드리는 조간 딱풀 7월 26일 수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은 먼저 어제 저녁부터 TV조선이 단독 보도하고 있는 내용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TV조선 기사입니다. 단독으로 모두 신고했다던 김남국 거래 내역 8,000쪽 중 400쪽만 제출. 그래서 이것이 윤리자문위원회의 제명 사유가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윤리자문위원회가 김남국 제명을 권고한 결정적인 이유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김남국이 불성실한 소명 태도를 보였다. 그런데 TV조선이 취재를 해보니까 불성실한 소명 태도의 핵심이 이겁니다. 본인이 그 코인 거래를 한 내역이 무려 8,000쪽인데 그 가운데 400쪽, 그러니까 즉 5%만 제출을 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서도 김남국은 자신의 SNS를 통해서 모두 제출했다 이렇게 변명하기도 했었죠. 김남국이 30일 SNS에 올린 글 내용은 이겁니다. 지난달 30일이죠. 전체 가상자산 거래 내역을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제출했다. 전체 다 제출했다. 투명하게 모두 다 신고했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 제출한 것은 전체 분량의 5%에 불과하다. 윤리자문위 관계자의 코멘트입니다. 김남국 전체 거래 내역은 8,000여 쪽인데 제출한 건 400여 쪽에 불과했다. 자문위 자료 제출 요구에 제대로 응한 적이 없다.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 두 가지가 놀랍죠. 하나는 어떻게 국회의원 생활을 하면서 얼마나 많은 거래를 했으면, 코인 거래를 했으면은 거래 내역이 8,000페이지가 나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거래, 코인 사고 팔고 하느라고 그때 법사위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 때 막 엉뚱한 소리를 많이 했죠. 이모 교수 뭐 그렇게 하기도 하고 했는데 또 하나 놀라운 것은 그 8,000쪽 가운데 이 5% 400쪽 400페이지만 제출을 해놓고는 당당하게 전체 가상재산 거래 내역을 국회 윤리심사위에 다 제출했다. 투명하게 모두 신고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뻔뻔함, 그것이 이 제명 사유가 됐는데, 이 국회에서 뭐 제명을 하려면 뭐 절차가 남아 있으니까 이것은 뭐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문제는 김남국의 문제는 사법적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겁니다. 사법적 책임. 크게 보면 뭐 한 세 가지 의혹이 있죠. 제일 먼저 범법 혐의가 제일 먼저 처음에 가상화폐에 투자한 유믹스에 투자한 9억 원 가량을 어디서 났느냐.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잡코인을 상장되기 전에, 거래소에 상장되기 전에 샀는데 그 사전 정보를, 미공개 정보를 어떻게 알아냈느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것이 한동안 유혹이 정폭이 됐었죠. 지금 좀 잠잠해졌는데 과연 김남국 혼자만의 돈인가, 이 문제입니다. 이게 오늘 서울 남부지검에 가상자산 합동수사단이 최초로 꾸려집니다. 가상자산 합동수사단이 오늘 출범을 하는데 현재 남부지검에서 김남국 코인 의혹을 수사를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이 가상화폐 합동수사단이 꾸려지면 본격적인 수사가 진행이 될 텐데, 당초에 이 금융정보분석원이 이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한 것은 무슨 처음에 초기 자본 이런 문제도 아니고, 금융정보분석원은 단순히 이상 거래를 포착을 해서 하는 겁니다. 동거래, 이상 동거래를. 그래서 무슨 사전 정보, 미공개 정보 의혹 이런 것도 아니고, 정보분석원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것은 돈 세탁 의혹입니다. 돈 세탁. 돈이 세탁된 것 같아. 여러 차례에 걸쳐서 대선을 전후해서 대선 직전에 돈이 세탁된 것 같아. 그래서 검찰에 수사를 의뢰를 했죠. 그러므로 김남국이 당시 이재명 후보 캠프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돈 세탁 부분, 대선 자금 세탁 부분, 이 부분도 완전히 말끔히 해소된 것은 아닙니다. 이 부분에 대한 수사도 진행이 될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이죠.
자, 그리고 오늘 아침 신문의 일면 토본, 일제히 이 기사입니다. 자, 중앙일보와 조선일보 기사를,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일면 톡 기사입니다. 중앙일보는 거야의 정치 탄핵, 이상민 행안부 장관입니다. 탄핵, 헌재 만장일치 기각. 조선일보는 거야의 탄핵이 초래한 안전 공백 167일. 우리나라 국가 안전이 공백 상황이 생겼다. 행안부 장관이 재난을 총괄 지휘하는 컨트롤 타워죠. 자, 그런데 거야의 정치 탄핵에 의해서, 민주당의 정치 탄핵에 의해서 이태원 참사 책임져라, 뭐 그렇게 해서 이 국회를 통과를 시켰는데, 이 헌법과 법률을 따지는 헌법재판소에서는 이것을 9대0 만장일치로 기각을 시켰습니다. 뭐 헌법재판소에서 판결이 나올 때마다 저번에 금수완박 그 한동훈 장관이 제기했던 권한쟁의 심판에서도 안에서 뭐 진보가 몇 명, 보수가 몇 명 이렇게 따지죠. 지금 현재 헌재의 그 이념상 구성원, 헌법재판관의 구성원 보수 5, 진보 4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명인데 이번에는 진보 성향 헌재 재판관들도 이것은 탄핵감이 안 된다 해서 기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9대0 만장일치가 나왔는데, 자, 이러면 아니면 말고 할 수가 없는 거죠. 167일 동안 행안부 장관이 없었고 그 사이에 최근에 수해가 나서 온 나라가 비통에 빠졌는데 장관이 없었습니다. 겨우 어제 이 헌재의 그 기각으로 업무에 복귀해서 처음 업무를 재개하기 위해서 달려간 것이 수해 현장이었죠. 자, 거기에 대해서 민주당은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고 오히려 이렇게 되면은 또 그 이상민이 자진 사퇴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이야기를 또 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정쟁화하려는 그런 심보가 그대로 드러나는 민주당의 행태죠. 민주당이 지금 이렇게까지 계속 뭐 정쟁으로 몰고 가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재명 당대표 이재명 지키기. 그래서 저는 이것이 나중에 민주당 그 당사에 당의 역사에 어떻게 기록이 될지, 아마 이재명이 그 당대표로 있었던 기간 아무것도 못하고 모든 것을 정쟁으로 이재명 지키기 위해서 그것을 잃어버린 뭐 몇 년, 이런 기록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재명으로 인해서 다른 기능을 전혀 하지 못하는 그런 식물 정당 비슷하게 돼가고 있는 민주당입니다. 자, 그 중에서 한 명, 이재명이 이해찬으로부터 파견받아서 평화부지사를 시켰고, 경기도 도지사 시절에. 그리고 본인이 북한을 방문하기 위해서 이 김성태, 쌍방울 대주주에게서 대주주가 김성태가 북한에 돈을 송금하도록 한 그 사건이 있죠. 그 중간에 이화영이 있습니다. 이화영. 자, 어제 제가 소개해드린 대로 이 부부싸움을, 법정에서 부부싸움을 했습니다. 제가 왜 부부싸움을 했는지 간략하게 짧게 핵심을 짚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기사 내용입니다. 조선일보 사해명 기사입니다. 입장 바꾼 이화영의 아내 정신 차려라. 그래서 법정에서 부부싸움을 했다. 아수라장된 쌍방울 대북 송금 재판. 이화영이 쌍방울의 방북비 대납을 인정을 하니까 아내가 재판 전 변호인단을 해임하겠다고 이렇게 신고를 했고, 본인이 돈 주고 선임을 해서 이제 본인이 해임을 하겠다고 했고, 근데 실제로 해임을 하려면은 이하영이 피고인이 해야 되죠. 어쨌든 이하영이 불기 시작하니까, 자백을 하기 시작하니까는 이 부인이 본인이 선임을 했던 변호인들을 다 해임하겠다고 이렇게 했고, 법정에서 변호인 해임에 대해서 이하영이 내 의사가 아니다, 취소하겠다고 하니까 그 부인이 변호사에 놀아놨다 이렇게 소리를 쳤다. 자, 그래서 이제 한바탕 소동이 있었고, 그 내용을 자세히 소개를 어제 드렸습니다. 어쨌든 이 상황에서 검찰은 쌍방울 사건, 백현동 사건을 합쳐서 이재명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이 있는데, 자, 왜 두 사람은 법정에서 싸웠을까? 뭐 여러 가지 그 분석이 필요 없이 간단하게 두 가지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부인이 이하영 남편보다는 이재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재명으로 들어가는 연결고리를 계속 끊으려고 합니다. 본인이 민주당에 낸 탄원서, 또 입장문, 그리고 그 법정에서 막 공개 발언한 것, 이런 것을 다 보면은
유일하게 간통하는 것이 이재명과 이하영의 관계를 끊으려고 하는. 이하영은 그냥 당신은 그 쌍방울 법인카드 쓴 걸로 재판받고 있으니까 그것만 해. 그리고 뭐 방북 비용을 뭐 이재명에게 보고했다 이런 말은 하지도 마. 그래서 이하영보다 이재명을 보호하려고 하는, 자기 남편보다. 그 이유인데, 이재명은 열성 지지자라고 알려져 있죠. 이하영 부인이 열성 지지자고, 또 이하영과 성균관대학교에서 같이 학생 운동을 한, 그러니까 좌파였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지금도 이재명의 극성 지지자, 개딸이다. 자, 그래서 일단 남편보다는 이재명 보호를 위해서. 자, 그러는데, 자, 두 번째, 왜 그러면은 남편은 그 교도소에서 오래 썩든지 말든지 이재명을 보호를 할까? 왜 이하영에게는 무슨 억하심정이 있을까? 거기서 바로 나오는 인물이 제3자, 내연녀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과거에 이 국회에서 같이 근무를 했던 여성이 있는데, 그 여성을 이하영이 계속 이하영이 회사의 대표로 있을 때 거기에 취직도 시키고, 나중에 쌍방울에 일도 안 하고 월급 받는 자리로 알선을 해주고 그렇게 했었죠. 그리고 법정에 나온 그 헤어 디자이너는 두 사람이 주말에 항상 같이 미장원으로 왔다. 그 두 사람은 부부 같았다. 이런 증언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내연녀가 있다는 이야기죠. 그러면은 부인 입장에서는 남편을 보호하지 않겠죠. 오히려 그냥 감옥에서 당신이 다 뒤집어 쓰고 그냥 감옥에 오래 있어라. 그런 심정이 아니었겠느냐. 그래서 일단 그 이재명의 지지자인데다가 남편과의 개인적 감정 이런 것 때문에 법정에서 그런 소동을 빚었다. 자, 이렇게 제가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이재명은 지금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이 높은데, 이재명이 갑자기 본인이 불안하니까는 이 체포동의안이 넘어오면 그것을 국회의원들이 기명투표하자 이런 이야기를 해서 또 논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중앙일보 12면 기사입니다. 이재명 체포안 기명투표하자. 비명은 찬성자 밝히려는 선동이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재명이 혁신위가 체포안 기명투표하자 이렇게 제안을 하니까는 거기에 힘을 실어줬습니다. 조기에 기명투표로 전환하는 게 필요하다. 책임 정치라는 측면에서 투표 결과에 책임을 지는 게 필요하다. 이런 명분을 댔지만 이것은 곰수입니다. 그러니까는 누가 체포동의안에 이재명 본인에 대한 체포동의안에 누가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 그게 다 파악되도록 해서 본인의 체포하는데 동의한 민주당 의원들은 나중에 공천을 안 주겠다. 일종의 살생부를 만들겠다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 기사에서는 이것도 있습니다. 검찰이 이재명 최측근 정진상을 소환을 해서 백현동 개발 인허가 특혜준 혐의를 조사를 하는데, 얼마 전에 그 백현동 개발업자 정바울 씨가 그런 진술을 했죠. 김인섭, 이재명의 측근인 김인섭이 자기에게 각종 특혜를 줄 테니까는 200억 원을 달라. 그중에 100억 원은 김인섭 자기가 갖고 100억 원은 이재명 정진상에게 줄 거다. 그런 말을 했죠. 자, 그래서 그와 관련한 정진상 조사도 곧 27일 바로 그 소환이 돼서 조사가 실시가 됩니다. 조국 씨 이야기인데, 일단 뉴데일리 기사를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총선 출마설 조국, 교수직 파면 처분 불복. 그러니까 여당에선 최소한의 염치도 없다. 조국이 교원 초청심사위원회에 서울대 교수직은 파면은 부당하다. 그래서 심사를 청구했다. 서울대 교수직 파면에 불복을 해서 정말 염치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얼마 전에 딸 조민 기소를 막기 위해서 마치 반성하는 척하고 부인 정경심과 함께 입장문도 내고 성찰한다 뭐 이런 식으로 했죠. 그래서 어쨌든 8월 26일 날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이 딸 조민에게 유리한 쪽으로
그 환경을 조성하려고 했는데, 자, 그러면 본인의 죄도 다 인정을 해야 되는 거죠. 사법적인 죄. 그런데 항소심 공판에서 그건 다 부인했습니다. 그 조민의 허위 스펙 나는 모른다. 바빠서 모른다. 이렇게 다 부인을 하고, 지금 또 이 서울대 여기에 대해서 뭐 파면 처분 불복 소송을 내고, 자,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이 조민을 좀 구하려고 하는 그런 일종의 부정일 수가 있죠. 그런데 그렇게만 하니까 본인이 혐의를 인정을 해야 되면은 본인이 아무것도 안 되는 겁니다. 나중에 법정 구속까지도 될 수 있고 총선 출마 못하고, 그러니 또 범법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을 하고 또 자신이 또 명예회복하겠다고 교수적 파면 처분 불복하고, 이러면 과연 이 결과적으로는 조국의 생각은 조민도 구하고 자기도 살겠다는 이야기인데, 이게 그 검찰이 그렇게 보지는 않죠. 자, 이런 행태가 아마 조민의 이 기소를 불가피하게 만드는, 그래서 결과적으로 비정한 아버지가 되는 그런 상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조선일보 오늘 그 팔면 보도는 상당히 충격적입니다. 일전에 한번 보도가 됐는데 더 구체적으로 나왔습니다. 자, 보도 내용은 이겁니다. 야당 보좌관 김정은 참수부대 자료도 받아갔다. 3년간 야당 중진위원실에 근무했던 여성 보좌관입니다. 자, 여기서는 실명은 안 나오는데 이 야당 중진위원이 누구냐? 설훈 의원입니다. 설훈. 민주당 서른위원실에서 보좌관으로 근무했던 여성이 여러 가지 국가 기밀을 빼갔다. 김정은 참수부대 장비 현황. 이 보좌관이 이 국방부에 자료 요청을 할 수가 있죠. 근데 이 자료들을 다 받아서 서른에게도 보고도 안 하고, 일단 뭐 알려진 대로는 서른에게 보고도 안 하고, 또 이것을 어떤 이 정책 질문을 하거나 여기에 사용하지도 않고 했다는 겁니다. 그럼 이 자료들이 어디로 갔느냐? 일단 자료 내용은 김정은 참수부대 장비 현황, 현무 미사일 지휘통제실 교신자료, 북파 공작 부대 운용 예산, 그리고 대면 보고만 받는, 그 자료 아니고 대면 보고만 받는 2급 기밀 다수, 이런 것들을 확보를 했는데 이게 어디로 넘어갔겠느냐? 이 A씨, 그러니까 이 여성 보좌관 뭐 김모 씨입니다. 이름도 일본 나오는 데가 있는데, 김모 보좌관 이 남편은 통진당 출신입니다. 이석기의 통진당 출신이고 2018년 주한미군 철수를 공약으로 지방선거에 출마를 했고 국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기도 했는데, 국정원은 이 보좌관 김 보좌관이 전 보좌관이죠 이제 남편을 통해 군사 기밀을 유출했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조사를 하고 있다. 그리고 이 여성은 뭐 과거에 대학 때부터 민주노동당 활동을 했고 친북 성향 매체 기자로 일했다. NK투데이라는 곳입니다. 여기 기사에는 안 나왔지만은. 그리고 거기서 기자 생활을 할 때 초등학생을 비롯해 우리 국민들의 김정은 위원장에 대한 호감도가 급성장했다. 이런 김정은 찬양글을 썼던 인물인데, 자, 이런 인물을 보좌관으로 데리고 운영을 했던 서른 의원도 입장을 밝혀야죠. 이 보좌관이 사실상 간첩 같은 일을 했는데 국회 안에서 버젓이 어떤 국민 혈세로 월급을 받는, 사급 보좌관이면 월급이 한 7, 8천만 원 됩니다. 연봉이.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인데, 북한과 관련된 북한에 아마도 건네주기 위한 것일 수도 있는 그런 자료들을 막 수집을 했다. 그리고 그것이 지금 국정원에서 수사를 받고 있는데, 이 사람을 채용을 했던 서른 의원은 아직 아무 이야기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심지어 뭐 언론에서도 아직은 서른 의원 이름도 제대로 쓰지 못하는 그런 상황인데, 이 사람을 어떻게 채용을 했고 어떤 경로로 채용을 했고 그 했던 일을 알고 있었는지 몰랐었는지 그런 부분도 서른이 반드시 밝혀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자칫하면은 국회 안의 여성 간첩 사건으로 확산될 수가 있는 아주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기사는 중앙일보 6면 하단 기사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KBS 이사장 남영진 해임 절차에 들어갔다.
이사회 여야 구도 6도로 바뀐다. 그러니까 남영진 KBS 이사장 이 좌파 성향이죠. KBS 이사장이 그동안 여러 가지 그 문제가 노출됐습니다. 법인카드 여러 무단 사용, 법인 그 이옥 토승의 법인카드 사용도 있었고, 경영 방망 경영, KBS 방망 경영을 방치를 했고, 불법 행위로 구속된 이사의 해임 건의안 부결, 그리고 경영평가 내용 부당 개입, 법인카드 부정 사용, 이것에 대한 여러 가지 의혹들로 인해서 지금 해임 절차가 개시가 됐다. 그러면은 이사회 구도가 여권 성향 6, 야권 성향 5로 바뀌기 때문에 지금 KBS 사장 김희철 교체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 그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7월 26일 보내드린 조간 딱풀이었습니다.